많은 분들이 저도 라라님처럼 되고 싶은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요. 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얕고 방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라라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이가 무릎에서 골골대고 있어서 조금 골골대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방송에서 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저도 라라님처럼 되고 싶은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요. 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냐? 대단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용기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타고난 소심쟁이이고 겁쟁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도요, 제가 뭘 말을 잘못하진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맞춤법은 제대로 맞았나? 잘못된 말을 해서 욕먹지 않을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하면 어쩌지? 영상을 만드는 모든 단계에서 저는 정말 이런저런 불안으로 노심초사하느라고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4, 5일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 너무너무 떨려서 10분짜리 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어요. 저의 주업인 창조성 워크샵은 지금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워크샵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악몽을 꾸곤 해요.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그리고 워크샵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항상 두렵습니다. 저의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안에서는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긴장하고 있고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을 벌려놓고도 너무 부담돼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의 이런 소심함은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의 성향에서 오는데요.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미움받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관계에서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매우 매우 크고 이 두려움은 저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 언제나 올라오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소심함에 묶여서 살았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혹시나 욕먹을까봐, 잘하지 못할까봐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100가지가 있으면 고작 한 가지 정도를 도전하면서 만족하고 살았었죠. 제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무심히 쑥쑥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같은 고민은 그들이 할 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막 고민에 두려움에 이렇게 발발발 떠는 동안 그냥 척척척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 영원히 뒤처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랬던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달라진 점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은 소심한 저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보다 대범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심한 저를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조급하고 소심한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용기 내려고 노력하고 소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과거에도 소심했고 지금도 소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소심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응원과 격려와 돌봄이 필요해요. 저처럼 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갈 때 저는 아무리 용기를 내도 한 발짝이 아닌 반 발짝을 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경기장에서 선천적으로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과 달리기를 선천적으로 정말 못하는 사람이 함께 뛰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아무 문제도 없죠. 중요한 건 달리기가 매우 느린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더 멋있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마라톤 할 때 우리가 1등한 사람만 응원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꼴찌들을 우리가 더 감동으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본디 선천적으로 대범한 사람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 2, 3등이 다 도착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도착했는데 여전히 트랙을 뛰고 있는 느린 저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못 뛰는데도 끝까지 뛰고 있는 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만의 속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승자가 아닐까요? 저는 아마도 죽는 날까지 쫄보 소심이일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별것 아닌 일을 하면서도 걱정에 벌벌벌 떨며 잠을 못 잘 것이고요. 힘 빼고 일하는 것을 아무리 연습해도 도무지 그냥 편하게 무심히 일을 하진 못하고 항상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심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용기 내게 된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요. 용기의 기준은 항상 과거의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걸 해낸다면 그것은 다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용기를 내왔어요. 운전을 할 줄 몰랐는데 운전면허를 땄고 어느새 무의식 중에도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숙달이 되었고요. 또 용기를 내서 2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균형을 잡는 것도 해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용기도 내봤고 또 낯선 친구와 사귀는 용기도 내봤고요.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지 못하던 사람이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떠나면 굉장한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인생을 산다는 게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살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용기 내는 기준을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한다면요. 우리는 누구나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해온 일이 이미 많다는 것을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볼 때 용기 내기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용기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을 때 좀 더 용기 내기 쉬워질 거예요. 저는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각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용기 내야 되는 포인트도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의 늪에 빠져서 나를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용기를 낼 때는 항상 과거의 나 자신을 기준으로 과거에 내가 못했던 것에서 반발짝이라도 나아갔다면 나는 용기 낸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 그리고 내가 이미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용기를 내서 과거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도전해 왔는지를 기억하기. 그리고 더 이상 타인과 용기 내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기. 각자의 약함과 두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용기 내야 하는 지점도 다르다는 걸 기억하기.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도 재능도 또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 바로 용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보다 반걸음이라도, 한 걸음이 아닌 반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나보다 반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나를 무한 칭찬해주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힘인 용기를 갖게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